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오마이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에 미쳐서 지금과 옛날을 구분 못하는 남자, 그렇지만 한자 학습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남자 송호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바로바로 500자에 이어서요, 마침내 우리 바로바로 한자 1800자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800자는 중학교 때 900자를 학습하셨고요. 고등학교 때 900자 합쳐서 1800자죠. 이 1800자는 지금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등학교 학력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글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500자 학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500자 그 글자에 대한 그 원리를 잘 모르시고 그냥 어거지로 쓰는 훈련을 먼저 하셨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고통스러운 암기 과목으로 전락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한자 500을 통해서 한자가 글자가 만드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나면 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대신 1800자로 이제 글자 수가 넘어가게 되면 그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1800자를 쓰는 훈련을 먼저 하신다면 결코 좋은 학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자는 쓰기 이전에 읽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아니 근데 읽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쓰는 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쓰는 것도 이 획이 변형이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쓰는 훈련은 별로 좋은 훈련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바로 한자 1800이 한자 학습의 알파요 오메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한자 학습의 첫 번째는 부수 학습이 선행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한글 익히시기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부터 익히셨지 않습니까? 영어 학습하실 때 A, B, C, D 안 하고서 학습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수라는 게 이게 이제 바로 500자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한자가 총 한 10여 원자 정도 있다고 하는데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것을 나누었죠. 이게 나눌 부에 뭘로 나눴냐? 머리로 나눴단 말이에요. 머리로 나눠서 부수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무튼 부수는 214부수를 오마이스쿨 부수에 이해해가지고 무료로 2강에 걸쳐서 올려놨죠. 아무튼 부수에 대해서만큼은 저 글자가 부수구나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고, 자, 부수 학습이 선행이 된 다음에는 중요한 소리 글자 개념이다. 그러니까 글자가 한자는 글자를 계속 만들어내더라. 그 개념은 500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셨고, 세 번째가 이제 획줄임. 이 획줄임은 획을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획을 줄여서 썼다.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곧장 500자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가령 운동, 가령 수영이라고 하시자고요. 수영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처음엔 음파 해가지고 그런 기본 동작을 익히신 연후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에서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500을 통해서 그거를 했다면 곧장 이제 1800을 통해서 한자의 맛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장 1강 자연편 시간 관련 글자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날 일자에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죠. 네모가 쳐져 있는 거는 부수다. 부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거는 500자 때 학습을 하신 글자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날일이라는 부수가 날일은 부수이면서 곧장
글자로 쓰고 있죠. 나릴이라는 글자에 나릴의 요 밑에 한일이 들어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두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게 다섯 오자죠.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면 땅이고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자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떠오른 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이죠? 음은 단이다. 자, 이 글자도 바로 500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이고, 자, 그런데 이제 표시가 나릴은 네모가 쳐져 있는데 아침 단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 동그라미는 소리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글자를 또 만들어낸다. 보시면은 이 아침단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처럼 이불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듯이 몸이 쏙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몸이 쏙 빠져나올 때 해가 지평선에서 빠져나오듯이 나는 단지 잠옷 차림이다. 잠옷 안 입고 주무시는 분은 팬티 차림이다. 그러니까 단지 뭐만 걸치고 있다? 팬티만 걸치고 있다 해서 이게 다만단, 단지, 단서조항 해가지고 500대 했던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들은 다시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서 넘어가고요. 자, 500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이런 글자는 첫 시간부터 어려운 글자가 나옵니다. 제가 바로 500에서 했을 때 요게 아침단에 요렇게 깃발언이라는 글자가 요게 이제 깃발언이라는 글자를 학습을 하십니다.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아침단이 합쳐졌죠.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획을 줄여서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획이 이렇게 줄어서 쓴다. 자, 해돋을 간자다. 자, 이 해돋을 간자를 500에서 학습을 하셨는데 해돋을 간자가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무슨 글자다? 소리 글자다. 이 글자가 글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지 자, 이제 1800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여기 해돋을 간에 요 사람인 이 글자가 이 글자를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세을 구부를 청마가 지지에서 천간에 세을 구부를 썼다면 글자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을 구부를 쓰기 위해서 요 사람 인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돋을 간에 세을 구불 을이 들어갔는데 이 천간에서 세을 구불을 그렇게 학습했던 이유는 이 글자가 원래는 제비, 새 중에 제비 글자예요. 근데 제비라는 새보다 이게 이 글자가 들어가면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땅을 뚫고 나왔죠. 나올 때는 반드시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자가 구불을이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해가 뜬 상황, 해가 떠오르듯이 싹이 땅을 뚫고 나왔는데 그게 구부러졌다. 자, 여기서 그 싹은 어디로 자라고자 합니까? 하늘로 자라고자 하겠죠. 하늘 높이 자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가 하늘건이다. 하늘건. 하늘에 해가 쨍쨍 내려 쬐면 날씨가 맑은 거죠. 맑았을 때는 날씨가 마르다 해서 이게 마를 간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음은 건음도 있고 간음도 있다. 자, 하늘건, 마를 간, 마를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자 하실 때 이 소리 글자는 학습을 하셨는데 이 글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1800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하늘 건, 말을 건, 또 말을 간, 간이 있어가지고 단어 실제 보시면 건, 곤. 우리 태극기에 봐도 건, 곤, 감리 있죠. 그게 사실은 괴 이름이에요. 우리 이제 64괴 중에 8괴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늘 건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곤괴입니다. 우리 태극기에 봐도 건곤감리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하늘 건,
이게 말을 쪼자예요. 말을 쪼.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떠 있으니까 날씨가 맑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쪼자다.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마른 생선을 이렇게 말린 걸 뭐라고 해요? 건어물 그러죠. 건어물 하면 고기어에 물건 물자 쓰면은 오징어나 마른 명태를 건어물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게 요 하늘건은 아시겠는데 요 말을 쪼자도 보시면은 이런 말을 쪼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요 글자가 입구가 세자가 들어가고 나무 목자가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글자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이다. 그래서 이게 새 떠들썩할 소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게 이제 소리 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자 학습의 알파와 오메가는 부수는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셨고, 두 번째 소리 글자를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하면은 요게 떠들썩할 소죠. 떠들썩한데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여기 불화가 들어갔죠. 불화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장작 떼보시면은 장작을 이렇게 뗄 때 아궁이에 뗄 때 탁탁 터지면서 타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타면서 말을 조 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탄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조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자를 학습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들 요 글자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요런 글자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런 글자는 여러분들 무슨 글자일까요? 요게 떠들썩할 소죠. 떠들썩할 소에 여기 이게 발족이 글자가 합쳐졌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을 평소에는 천천히 걷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발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발을 떠들썩하게 걷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떠들썩할 소가 조로 가서 성급하다라는 뜻으로 성급할 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1800자 수준은 넘어가지만 요런 글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부수 어느 정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요게 무슨 부자죠? 항아리 부자죠. 항아리 부입니다. 요렇게 되면 나무목 두자 합쳐지면 수풀림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풀림. 자, 여기에 덮을멱이라는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울창주 창이라는 부수가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터럭삼이라는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자 보셨습니까? 이 글자를 그런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현대에 와서는 잘 보세요. 이 항아리 부에 이게 울창주 울구명이든 향료를 술에다가 집어넣어서 술을 담근다고 했죠. 술을 담그면 술에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뚜껑을 덮은 데다가 밀폐된 공간 숲속에 잘 묻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터럭삼이 무슨 뜻? 머리를 잘 빗질해 놓은 모양에서 술이 잘 익었어. 술이 잘 익었어요. 자, 그런데 한자의 특징은 영어와 다르게 주체와 객체가 서로 혼용한다고 그랬죠. 바로 500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울구명이든 그러니까 술 이름이 울창주예요. 그러니까 포도로 담근 술은 포도주고 국화로 담근 술은 국화주듯이 울구명으로 담근 술이 그 울창주가 잘 익었어. 그 울창주한테 물어봤어.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울창주 그 친구가 뭐라고 했죠? 아, 나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지금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울창주라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아, 나 몹시 답답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이게 답답할 울자가 됩니다. 자, 이 글자를 이 떠들썩할 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글자 확인해 보시면 항아리 부 들어갔고 나무목 2개 들어갔고 덮을멱 들어갔고 울창주 창 들어갔고 터럭삼 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합쳐졌죠. 자, 부수 학습은 기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 안 쓰는 부수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부수 214자 이의 무료 특강으로 오마이스쿨에 올려놨죠? 여러분들 저 글자가 부수 정도 되는구나 봐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조울이라는 말, 조울증 있죠.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란 단어가 현대화에서 왜 많이 쓰냐면 사람마다 이 급할 때가 있고 우울하다 할 때, 울적하다 할 때 이 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적했을 때가 리듬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심하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신과에서 조울증 치료를 한다 해서 조울. 아무튼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게 부수만 이해가 되면, 아니 나무목 모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항아리부 좀 신경 쓰시고 덮을명 모르신 분은 안 계셨을 거고, 요게 울창주 창, 여기 이제 터럭삼이라는 부수가 이렇게 머리를 잘 빗질해 놓은 모양인데 여러 용도로 쓰고 있구나. 아무튼 건조할 때 말을 건에, 이제 하늘 건에 말을 건이 있으니까 날씨가 참 건조하다 할 때 말을 건, 말을 좁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보시면은, 자, 이 자도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이 글자는 요 획이 해도들 간자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죠. 해도들 간자가 들어가고 글자 액면으로는 무슨 글자가 들어갔습니까? 방패 간자가 들어갔죠. 방패 간자는, 이 글자는 이걸 원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들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 글자가 원래 이렇게 되면 나무 목자죠. 이 나무 목자가 원래 원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500자 할 때 말씀드렸지만 500자하고 한자 학습 안 하실 거 아니죠. 또 1800자만 하고 나서 달랑 1800자만 아실 수는 없죠. 한자는 총 한 10여 만 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생활을 할 때 알아놓아야 될 글자는 한 3300자 정도 되는데, 왜 이 글자를 설명드리냐면 이게 해 돋는 쪽으로 해가 떠 있으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햇볕 쬐면서 뭐 경기를 관람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천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천막을 쳐놓으려면 폴대를 세워놓아야 되죠. 그러면 해 돋을 간에 이런 나무를 폴대를 세워서 천막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무 목자를 사획으로 쓰는 것보다, 천막을 이렇게 쳤다면 햇볕을 막는 거를 방패처럼 막아줬기 때문에 그 나무 폴대가 뭐가 됐다? 줄기 간자가 됐다. 줄기 간.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본자는 원래 이렇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여기에 요 글자가 이렇게 생략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창과자를 붙이잖아요. 창가를 붙이면은 이게 말 그대로 나무 줄기에 창자를 꼈으니까 이게 창극자가 돼요. 요 글자가 생략되면, 그러면 창극자는 창으로는 찌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찌를 극자가 돼요. 창극 찌를 극.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이 맵거나 뭐 짜거나 그러면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말 쓰죠. 자극적이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쓰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500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1800에서 글자들을 실제 쓰는 단어들, 또 이런 3300자에 나온 글자들 같이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줄기간 보세요. 줄기간 나눌부. 우리 회사에 가면 간부사원이 있죠. 이거 줄기 역할을 해주는 저 부장님, 차장님 이런 사원들을 간부사원이라고 한다. 줄기간 무슨 선? 줄선이죠.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저 서울 교통망을 보면 줄기가 되는 선으로 간선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기간, 줄선. 자, 해돋을 간을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놓칠 수 없는 글자. 여기에도 해돋을 간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 획이 생략을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른 가주기를 쓰면 글자가 어색하니까, 자, 다른 가주기 500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글자랬죠. 그래서 1차 가죽 가죽피, 2차 가죽 가죽협, 3차 가죽 다른 가죽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땐 해 돋는 쪽으로 나라 잘 지킨 나라 짝짝짝짝짝
우리 대한민국 500에서 하셨습니다. 자, 요번에는 해 돋는 쪽에 이 해돋을 간 500에서도 어마어마한 글자라고 했죠. 자, 해 돋을 간자에 이 글자를 꼭 챙겨 놓아야 된다. 그래서 달월인데 달월이 두 번째 6달월의 변형자로 쓰여서 6달월이라고 한다. 6달월이 있었고요. 세 번째를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이게 배주의 변형자다. 배주의 변형자 해가지고 해가 뜬 바다에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바다에 일찍 나가서 해 뜰 때 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배주입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를 아침 일찍 잡는다. 아침 조인데 또 이 글자가 아침 조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아침 조, 우리 청와대 업무회의는 오전에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조, 아침 조, 조정조. 여기서 이제 뜻이 확대된 왕조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무슨 글자? 소리 글자죠.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또 글자를 또 만들어낸다. 자, 그러니까 아침 조에 물수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물이 밀려오듯이 밀려 나간다. 그래서 이게 음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조수조. 그래서 아침에 물려 들어오는 물 조수라고 하죠. 물수자. 아, 이런 단어 아주 흐를 유자가 들어갔으니까 조류. 그렇죠? 그러니까 조수처럼 흘러간다. 무슨 사상적 조류의 영향으로 해서 자, 소리 글자의 위력을 이제 여러분들 점점 느끼십니다. 소리 글자를 왜 학습해야 되느냐? 소리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글자를 굴비 엮듯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게끔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침 조에 조수조.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아침 조가 들어갔죠. 아침 조가 조정조라고 했죠. 아침에 이렇게 되면 무슨 엄?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엄이라는 글자죠.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아침에 만든 집? 그럼 저녁에 만든 집도 있나? 그러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정해서 세운 집이라 이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고려 때 고려 말에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했죠. 여러분 경복궁부터 먼저 졌겠습니까? 이성계가 왕권을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성계 아버지 도조, 익조, 환조 해가지고 자기의 조상을 신격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곳을 사당이라고 해서 그거를 종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전하 종묘 사극을 보존하여 줍소 이런 말 많이 쓰죠. 종묘. 요 묘자가 들어간 지하철역에는 꼭 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종로 3가에 종묘가 있죠. 그리고 메토서인지 저 동묘역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관운장 사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종묘, 종묘는 그렇고 사직이란 말이 이게 모일사로 알고 계신데 이게 토지신, 땅의 신 있죠. 그래서 토지신 사자하고 이전에 이제 500자에서 하셨으니까 직이라는 글자도 요 글자는 이게 이제는 요게 경작할 측 요것도 소리 글자인데 경작하다 뭐를 경작하겠어요? 별을 경작하다 해서 이게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신이고 이건 곡식의 신이죠. 먹는 거에 대한 신. 그래서 땅신과 곡식의 신을 합쳐서 종묘사직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음이 조에서 뭘로 갔다? 묘로 갔다. 그래서 사당묘자입니다. 자, 다음 자는 또 500에서 했던 날일에 열십, 글자로는 열십이 돼 있지만 요게 갑옷 갑의 껍질 갑자가 변형된 자다. 그러니까 이때는 껍질이다. 그러니까 싹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온다. 그래서 일찍 나온다. 그래서 일찍 조자죠. 일찍 조자는 글자를 풀초가 얹혀져서 이것도 풀초인데 일찍조에 풀초가 됐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자면 원래 풀초는 이게 이제 쌍날철이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이렇게 육획으로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획으로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획으로 쓰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일직조의 풀초가 됐고요. 자, 또 이제 1800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가 여기 잘 보시면은 요런 부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부수가 뭐냐? 여러분들 거북이 배딱지에 점을 불로 지져가지고 금이 간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점복자다. 점복자에 일직조가 들어갔죠. 그러면 점복을 그대로 쓰고 일직조를 이렇게 쓴다면 글자가 너무 꺽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획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줄여가지고 점복이 줄여졌고 여기 일직조가 됐는데 음이 의외로 셉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점을 쳐봤더니 아주 잘 된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뜻으로 이게 높을 탁, 음이 탁으로 가요. 그래서 높을 탁, 탁자. 이때는 전미사자자죠.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나 탁자나 할 때 탁자로 쓰고 탁월하십니다. 그럼 높을 탁에 이게 넘어럴 자죠. 높아서 넘어간다 이거죠. 탁월하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높은 데 위에서 탁상공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높은 데 올라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게 탁상공론이고 단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씨 중에도 탁시 있죠. 탁시. 이 글자도 이 글자에 저 동그라미가 쳐져 있진 않는데 1800자 범위에서는 글자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또 이제 3300자로 넘어가면 또 소리 글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높을 탁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심이 들어간 건 곧장 마음이 높아졌다는 건 마음의 감정이 높아져서 슬프다. 그래서 이게 슬퍼할 도가 되고요. 여러분 사도세자 그러잖아요. 사도세자 할 때 마음심 들어가면 사도 할 때 슬퍼할 도, 애도를 표한다. 요 나무 목자가 들어간 건 나무가 높이 올라가. 여러분들 배 타보셨죠? 요즘은 뭐 배 이렇게 동력기가 있는 배만 타보셨겠지만 나룻배를 타보시면 나무의 노가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높이 올랐다가 내려가죠. 노도자입니다 이게. 지금은 저 이렇게 노로 젓는 배를 못 타보셔서 그런데 한자가 3000년 전만 해도 그 노를 젓는 배가 일상화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옛날 문장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죠. 노도 슬퍼할 도. 자,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하고 이제 저 모드를 맞춘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부수, 소리 글자, 획줄인 개념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는 놓칠 수 없는 또 소리 글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자, 날 1 플러스 이 글자가 이해가 안 가는 자입니다. 언뜻 보면 함께 공자처럼 보이는데 이 글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 부수가 무슨 부수죠? 이게 사슴녹이라는 부수입니다. 사슴녹이라는 부수에 날일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밑에 글자가 물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불화자로 이렇게 된 자를 저렇게 획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 이제 3000년 전에 이 수렵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가 몹시 고파요. 그래서 사슴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사슴을 한 마리 잡았으면 사슴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구워 먹겠죠. 불에 구워 먹겠죠. 거기에다가 해가 쨍쨍 쬐듯이 그런데 사슴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우리 김 PD께서는 그 배가 고프니까 핏물이 뚝뚝 떨어진 거를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막 먹으면 입에서 피도 질질 흐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습이 어때 보여요? 사납지 않습니까? 김 PD 각성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납다란 뜻으로 사나울 포음이 있는데 주의할 거는 포음과 폭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단어 보시면 포악, 그런 악할 악이죠. 이때는 포로 읽죠. 그런데 이때는 폭로, 이거 이슬로인데 이슬로에는 드러낼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음이 뭐다? 폭이다. 그래서 사납게 드러내는 걸 폭로했다.
이거는 포로 있습니다. 포악, 폭로. 자, 이 칠판 공간이 좀 작아서 단어들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저 이제 1강, 2강 들을 때마다 강의록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강의록에 뽑으시면 단어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되는 단어들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자, 큰 소리로 사나울 포, 사나울 폭. 포음과 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불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사납게 터지면서 장작을 떼면 사납게 터지죠. 그러니까 터질 폭이 되는 겁니다. 자, 소리 글자를 알아놓으면 부수를 갖다 붙이면 글자가 계속 확대된다. 그러니까 터질 폭, 폭발했어. 폭발, 일어날 발이죠. 사납게 터진 거. 폭소, 사납게 웃음소자입니다. 여러분 웃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폭소가 있고 작은 웃음 하면 미소, 웃음, 얼굴 빛색을 잃어버려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뭐 비웃을 조자를 써서 조소, 조소할 때도 그렇고 뭐 파한 대소가 있고 손바닥 치면서 하는 웃음이 박장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썩소도 있습니다. 제가 500대 말씀드렸죠. 썩을 썩자를 쓴다. 근데 썩을 썩자는 자전에 없다. 자, 아무튼 사나울 폭, 터질 폭. 자, 여기서 자, 날 1 플러스 쌀포가 들어갔죠. 그래서 해를 쌌는데 해를 어떻게 싸니? 여러분들 천간과 지지에서 갑을병정 천간, 갑을병정 무기응신 임계 해가지고 10자를 나눴다. 그래서 글자 해를 쌌다 해가지고 하늘을 10개로 나누어서 이게 열을 순이다. 음이 순입니다. 이 글자 곧장 저희가 가령 한 달을 1일서부터 10일을 초순이라고 하고 중순이라고 하고 하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을 순자인데 아주 중요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초순 할 때 처음 초자를 쓰죠. 요런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삼순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열흘이니까 30일이죠. 30일 동안 몇 번 드셔? 9구에 먹을 시기니까. 아니 30일에 하루 3끼 먹으면 한 90번은 드셔야 되는데 9번밖에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대 말씀드렸잖아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간단하게 삼순구식 4자만 문자로 쳐주면 밥도 못 먹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전화 온다고요. 그래서 삼순구식. 자, 아무튼 열흘순이 동그라미 쳐서 소리 글자죠. 여기에 놓칠 수 없는 무슨 자? 뼈 앙상할 알이 들어갔죠. 뼈 앙상할은 이게 이 글자가 나오면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열흘 안으로 죽어야 되나? 아무튼 그 설명은 좀 이따 드리고 아무튼 이게 죽긴 죽는데 열흘 안으로 죽는다. 그래서 이제 훈을 따라 죽는다 해서 우리 3000년 전 중국의 은나라 시대만 해도 순장제 주군이 죽었을 때 신하가 따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라서 죽는다 해가지고 그 주군이 죽었을 때 같이 따라 죽는 걸 순장했다. 장사 진일장을 써서 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이러죠. 그래서 나라 국자를 쓰고 이게 이제 벼슬직 일직자죠. 어떤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순직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 죽을 순이고 이 글자가 왜 열흘순하고 합쳐졌냐면 주군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평생 그 주군을 모시기로 했는데 죽고 나서 죽은 후 열흘 안으로 같이 죽어야지 주군을 저승세계에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안으로 따라 죽었다 신하들이. 그런데 조금 잔인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이 순장한 무덤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은 이 자기 뜻에서 따라 죽은 사람은 뼈가 온전하게 붙어 있는데 그 주위에 뼈들이 이 손목에 금이 가 있다거나 목에 금이 가 있는 뼈들이 나와요. 그건 추정컨대 노예들은 저승 가는 길에 주군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죽여서 같이 묻은 거예요. 죽여서 그러니까 신분이 그 주군 옆에 있는 뼈를 보면 온전한 뼈는 그 신하들 그 귀족들의 얘기고 뼈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잘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여서 묻은 걸로 보여진다. 아무튼 현대 와서는 순직했다, 순국했다, 놓칠 수 없는 단어가 됐죠? 자, 다음 글자는 또 소리 글자로서는 이 소리 글자에도 중요도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탑 20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옛 석자다.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여러분들 이 옛 석자에 이렇게 돼 있는 이 획이 이 글자는 어디 자전에도 나와 있지 않죠? 이 글자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고기육이라고 했죠? 고기육에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고기를 찢은 모양인데 이렇게 된 글자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고기 찢어 쌓을 육자다. 이 글자가 또 이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요 글자가 이렇게 파래구로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획을 줄였다. 여기에 무슨 글자가 들어갔죠? 날일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자가 고기를 찢어서 햇볕에 잘 말렸어. 그러니까 이 글자가 옛석이라는 소리 글자인데 고기를 하루에 말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들어가면 오랫동안 말린다 해서 오랫동안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고기를 말려서 쌓다 해가지고 오랫동안이나 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글자에 오랫동안이나 쌓다라는 뜻이 있어 가지고 글자를 또 계속 만들어낸다. 한번 보시죠. 일단 옛석이라는 글자는 우리 소리 글자지만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금석, 지금과 옛날을 금석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옛석이, 자, 무슨 글자가 들어갔죠? 마음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끼는 물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그거 잊어버리면은 뭐 저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놔서 아낀다. 그래서 아낄석입니다. 아낄석. 자, 요게 이제는 우리 단어로 보면 석별, 애석, 슬프랬자죠. 슬프고 아깝게 여긴다. 이 석별이라는 단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게 나눌 별에 헤어질 별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낄석으로 보면 나눔을 아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헤어짐을 이때는 한자에서는 아낀다는 건 아깝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하실 때 뜻을 이렇게 외연을 확대를 하셔서 해석을 해주면 문장도 곧장 이 한자 실력입니다. 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뜻을 확대해 줘야지 단어들이 해석이 된단 말이야. 단어가 해석돼야지 문장이 해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헤어질 별, 헤어짐을 아깝게 여기는 게 석별입니다. 석별 지정을 나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깝게 여길석, 슬프고 아까운 게 애석하다. 자,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 모르시면 현대 어휘 생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 인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뭐를 했다는 거니 이게 농경사회로 치자면 제가 농사를 진다고 쳐보시자고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질 노동력을 있지만 땅이 없다면 논을 하루만 빌립니까? 최소한 1년은 빌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최소 1년 동안은 빌린다. 요거는 석음이 가는데 이거는 차음이 간다. 그래서 이게 빌릴 차입니다. 빌릴 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빌리면은 무슨 증서를 써요? 나 돈을 빌려 썼어. 쓸 용자죠. 그러니까 차용증, 문서 증자, 증서 증자를 쓰는 거죠. 차용증을 쓰고 이 임대차 보시면은 이게 빌릴 임예요. 이게 빌릴 대예요. 빌릴 차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빌리게 되면은 저는 건물을 빌렸으니까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빌릴 대인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세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세낼님, 빌릴님 또 그러니까 건물을 한 달 동안 쓰는 대신 재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맡을님, 맡길님. 이렇게 되면 요게 대신할 때 요거는 빌릴 차죠.
여기에다가 조급해만 글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릴임, 빌릴 때, 빌릴차.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건물 빌릴 때 쓰고 계시죠? 자, 여기서 또 쇠금이 들어갔어요. 쇠에 쇠금이 들어가고 여기 사타란 글자가 옛석이 사타란 뜻이랬죠? 그러니까 쇠에 도금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저를 이렇게 도금한다면 쇠에 무슨 금속막이 쌓아져서 섞였다. 그래서 요건 섞일 착이 됩니다. 섞이다. 착, 섞일 착. 그래서 섞여가지고 그릇될 오자죠. 섞여서 그릇되다. 착각. 섞여서 느낄 각자죠. 그래서 착각했다. 섞여서 느꼈다. 이 착자가 들어간 단어가 많습니다. 뭐 착잡하다, 무슨 착란 증세가 일어난다 했을 때 우리 저 강의 안에 보면은 몇 단어 더 있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 같이 가주시고요. 자, 여기서 아까 옛 석이 보시면은 아낄 석이고 빌릴 차고 이거는 섞일 착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옷, 지읒, 치읓 발음 한번 해주실래요? 시옷, 지읒, 치읓 하면 이게 아솔 순치우 중에 이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옷, 지읒, 치읓이 한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옛석이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옷음이 지읒음으로도 가고 치읓음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바뀌는 게 엉뚱한 데서 가는 게 아니고 비슷한 치음은 치음끼리, 순음은 순음끼리, 순음이 특히 두드러진데 미음, 비읍, 피읍 해보세요. 미음, 비읍, 피읍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순음이라고 해서 미음, 비읍, 피읍은 그 범위에서 음가가 일어나고 요거는 시옷, 지읒, 치읓에서 다 그러니까 초성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낄 석이 저 아깝게 여길 석, 빌릴 차, 섞일 착. 여기서 요 지읒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옛석에 이 부수가 무슨 부수죠? 여러분들 부수 학습이 안 되고서는 한자 학습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게 쟁기래죠. 그러니까 옛석에 쟁기래? 옛날에 쟁기질 했나? 그게 아니고 이게 사타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 글자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단어로는 안 쓰입니다. 글자로 안 쓰이지만 이게 밭을 간다. 여러분들 밭을 한번 갈아보세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을 이렇게 갈다 보면 흙이 옆으로 이렇게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밭갈적이에요. 이게 밭갈적인데 자, 이 글자를 모르면 우리 뭐 현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글자가 됐습니다. 여기 밭갈적이 들어갔죠? 밭갈적에 뭐가 들어갔죠? 대죽이 들어갔죠. 대나무가 들어가서 이게 밭을 이렇게 갈듯이 옛날에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는 3000년 전에 종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이가 없었어요. 모든 문서는 뭘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주간으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간에다가 근데 주간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 한 3,000 가구가 산다면 그 가구마다 인적사항이고 이런 내용을 적어놨겠죠. 개똥이네 집은 뭐가 있고 소똥이네 집은 뭐가 있고 뭐 재산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 이 주간 3,000개를 이렇게 걸어놨겠죠. 3,000개를 한 줄로 걸어놨겠습니까? 여러 줄로 걸어놓으면 그 주간을 걸어놓은 모습이 꼭 무슨 모습 같아? 밭간 모습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밭갈적에 대죽이 들어가면 이게 문서적자가 되는 겁니다. 문서적. 그러니까 서적, 뭐 국적 할 때 이 문서적자고요.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대죽이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 요 자에서 풀초가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가 이제 3300자에서 이 글자와 이 글자를 구분 못하시면 어휘 생활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요 글자는 깔개 자자가 됩니다. 깔개자는 이렇게 바깥 모습처럼 이렇게 좌우로 엮어서 풀로 엮었으면 여러분들 깔고 있는 방석 같은 거 있죠. 방석이 앉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깔개자가 저 도울자가 돼서 여러분들 위자료 뭐 빙자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건 3300자 하실 때 하시고 아무튼 대죽은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건 풀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해가 끝나고 달 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달 모양을 본떴다. 달월자는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짜증내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달월이 두 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하늘에 달이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요 글자는 달월이 실제 달월이 있고, 두 번째 육달월이 있고, 세 번째 아침조 조정조에서 썼던 대주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요 한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개패 있죠. 조개패가 이렇게 달월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요즘 달이 두 개 떠 있어서 달이 서로 뭐 친한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달이 어떻게 두 개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개패가 이렇게 들어간 자가 또 있어요. 여가 들어가서 요게 여러분들 조개 목걸이 있죠. 목걸이 놀이를 하는 여자여들하면 이게 어릴 영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요게 보면 이렇게 실사가 들어가죠. 실사가 들어가거나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갓을 썼어. 조선시대 갓만 쓰면 바람에 날리죠. 그러니까 꼭 뭐를 매요. 이게 갓근이죠. 그래서 이게 갓근 영자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나무목자가 들어가잖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개 이렇게 매달은 목걸이 만들듯이 그런 모양 같은 앵두 있죠. 앵두나무 앵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개패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 글자는 3300자 할 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조개 목걸이로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죠. 그렇게 한 이념으로 묶인 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붕이고 붕우 그러니까 벗우자죠. 그래서 우리 붕우유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중마고 할 때는 이거는 소꿉장난했던 벗이고, 이거는 벗붕은 원래는 이념이 같은 목걸이로 이렇게 꿰어 있듯이, 그래서 논어 첫 구절 그러니까 하기습지 불옥여로와 두 번째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옥 낙호와 그러죠. 그때는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는데 나하고 이념이 같은 벗입니다. 그래서 이게 벗붕자인데, 자, 벗붕자보다 이 자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글자가 이 벗붕자에 매산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달월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아무튼 벗붕자에 매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조개라고 했죠. 조개가 죽으면 절대 한 마리만 와서 홀라당 죽는 법이 없어요. 와서 죽으면 아주 때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5년 전에 저 포항 앞바다에 조개가 폐사를 했는데, 이건 한 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 와가지고 산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다. 그래서 붕이 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너질 붕. 대표 단어 붕괴. 무너질 붕, 이게 무너질 괴자입니다. 무너지는 거를 붕괴했다. 자,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여러분들 붕어했다, 임금님이 돌아가신 거를 붕어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붕어하셨다. 그러니까 천자가 죽었을 때 붕어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건 붕어 해가지고, 이 어는 임금님이 어떤 한 행동을 이렇게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용비 어천가, 용이 나누는데 용비 천가해도 되는데 나는 거를 높인 말이다. 암행 어사 그러죠. 명은 명인데 어명이요 그러잖아. 그때 이게 이제 어자를 쓰는데 붕어, 그러니까 천자가 붕하셨다 했는데 그걸 높여서 붕어하셨다. 아무튼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다르죠. 천자가 죽었을 때는 붕어, 뭐 이제 제후급이 죽었을 때는 서거했다, 또 졸하셨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냥 죽을 사자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축사망? 축사망 그러신 분은 제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쁜 일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잘 뒤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종교 단체에서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불가에서는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을 하면 입적하셨다, 뭐 정멸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선종.
그러니까 잘 마치셨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말고 기독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표현해요? 소천, 하늘이 불렀다. 부를 쏘야 하늘천자를 쓰죠. 그러니까 종교 죽음의 세계를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다. 아무튼 저 죽었을 때 축 사망이라고 하신 분들은 각오하시고, 자 마지막 이게 이제 해와 달이 번갈아 아침과 저녁이 되는구나 해서 달월에서 한 획을 뺐죠. 그래서 이 글자들은 이제 다 학습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녁석이 됐고, 저녁석에 저녁에 전복이 들어가서 저녁에 점치는 건 예외적인 일이다. 500에서 다 학습을 하신 자입니다. 자, 여기서 저녁석에 저녁석, 그러니까 저녁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뜻으로 이게 마늘 따자인데, 이 마늘 따자에 세월이 자꾸 흘러서 옮겨가다라는 뜻이 이 글자에 원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김 PD도 엊그제 20대였는데 엄뜻 30대가 지나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해요. 아무튼 마늘따인데 마늘따에 벼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마늘따에 옮기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옮길 이자 500자에서 학습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강을 마치셨습니다. 읽는 연습을 위주로 꾸준히 가시다 보면 한자처럼 재미나는 과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